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사실 이제 요 미분계수랑 접선의 방정식 공식 이 정도는 일단 최소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이제 오늘 하는 거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 요거 함수의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증가와 감소.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하를 이제 하면서 그 함수 막 그림 막 그려가지고 이제 뭐 1대1 대형 1대1 함수 그리면서 뭐 함수가 쭉 올라가는 모양새이던가 아니면 함수가 쭉 내려가는 모양새이던가 그 쭉 올라가면은 증가함수, 뭐 쭉 내려가면은 감소함수 요런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었단 말이지 이제.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자, 어떤 함수 fx가 이제 어떤 정의역의 어떤 두 원소 x1, x2를 고르는데 만약에 x2가 더 크네. 근데 그 x값이 이 뒤에 있는 놈이 더 큰데 그 뒤에 있는 놈이 함수값도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함수가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함수를 만약에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데 만약에 증가함수야.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야. 근데 이제 이 증가함수에서 이무의 두 원소 x1, x2를 잡아. 근데 증가함수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니까 당연히 x값이 클수록 그에 해당하는 y값도 당연히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y값도. 그러기 때문에 x가 크면은 그 y값, 함수값도 더 클 때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 증가함수라고. 반대로 x는 더 큰데 함수값이 오히려 그 부호가 반대다.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오히려 함수값이 작으면은 요렇게 내려가는 모양새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저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이런 부등식 있잖아. 부등식만 보고도 얘가 도대체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그거를 좀 따져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져줄 수 있어야 되고. 자, 근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증가와 감소의 판정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은 자, 어떤 함수가 이제 만약에 어떤 구간에서 부드럽게 그려진다.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그려질 때 이 구간에서 자, 만약에 도함수가 0보다 크다. 도함수가 0보다 크면은 우리는 그 함수를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도함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그 함수를 감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도함수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x가 들어가 있으니까 함수인데 만약에 x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만약에 a를 대입했다. 그러면 얘는 이제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f'x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함수. 만약에 그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양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직선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모양새 자체가 어떤 접선이 우상향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원래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반드시 증가해야 되고 반대로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음수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새로 그려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의 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렇게 내려가게 그려줘야 될 거란 말이야. 감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소라고. 요 차이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되겠고. 그래서 도함수가 양수다. 그럼 증가. 도함수가 음수다. 그러면은 감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 그 밑에 참고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위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잖아. 자, 이거를 명제라고 이제 봐주시게 되면은 역이라는 거는 가정과 결론을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지.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증가한다면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고 그 명제의 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 근데 증가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증가하면은 도함수가 반드시 0보다 커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여야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는 왜 거짓이냐면은 이 fx가 증가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f'x가 0일 때에도 있다라는 거야. 0일 때에도.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대표적인 예가 이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그 3참수 얘가 있어. y는 x 세제곱이라는 게 있어. 요 y는 x 세제곱이라는 놈은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양새야. 자,
우리는 이 함수를 보고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오른쪽 위로 증가만 지금 하게 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증가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x가 0일 때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요. 이때는. 그래가지고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여기 오른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증가할 때에는 도함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방금 전에 위 명제의 역처럼 등호가 안 들어가면은 얘는 거짓입니다. 요 차이에 대해서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왜 도대체 등호가 들어가냐면은 지금 내가 그린 y는 x세제곱이라는 그런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등호가 어디에는 붙고 어디에는 안 붙는지 요거 이제 말장난이니까 잘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자,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움으로써 요 내용을 배우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는 1차 함수, 2차 함수만 이제 배웠었잖아요. 요거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함수도 다 그릴 수가 있다. 라는 거야. 자, 극대와 극소가 이제 뭐냐면은 뭔가 이제 대소니까 뭐 큰 거, 작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자, 극대와 극소야. 그러니까 뭔가 극으로 큰 거, 극으로 이제 뭔가 작은 거 그런 느낌인데, 최대 최소 있죠, 최대 최소. 일단은 최대 최소랑 연관은 있습니다. 연관은 있고요. 근데 저 극대극소라는 단어 자체가 최대 최소랑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좀 볼게요. 네, 설명을 이제 보시면은 자, 어떤 함수 fx가 이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그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그 fa라는 게 f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설명을 읽으면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예를 이제 좀 들어줄게요, 예를. 자,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해보자. 자, 요러한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여기서 극대가 도대체 뭐고 극소가 뭐냐.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은 있잖아. 그 우뚝 솟은 부분 있죠. 우뚝 솟은 부분. 산봉우리처럼 생긴 부분 있죠. 그 산봉우리처럼 생긴 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이 극대값입니다. 여기가 극대예요. 여기가 극대. 그 다음에 움푹 파인 부분 있잖아.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의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얘를 극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극소. 자, 가장 이제 우뚝 솟은 데가 극대, 가장 움푹 파인 데를 극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때의 그 함수값을 극대값, 그때의 극소에 해당하는 그 함수값을 극소값이다라고 이제 부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극대고 뭐가 극소인지는 대충 이제 좀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몇 개 한번 좀 더 이제 한번 해볼게요. 다양한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제. 자, 얘는 이제 3차 함수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앞으로 그릴. 자, 얘는 이제 4차 함수인데, 이 4차 함수에서도 움푹 파인 게 극소, 작은 거. 우뚝 솟은 게 위에 있으니까 큰 거, 극대. 얘는 움푹 파였으니까 극소. 라고 생각을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자, 그 다음 몇 가지 좀 더 예시를 한번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시를. 자, 요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요런 거? 뭐를 해볼 거냐면은, 자, 요런 그냥 2차 함수가 있다라고,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움푹 파였으니까 극소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극소라고.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 아까 그랬던 3차 함수인데, 자, 얘는 이제 극대와 극소가 이제 있을까,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함수가 다 뭐 극대나 극소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뚝 솟은 게 극대, 움푹 파인 게 극소.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극대 극소가 뭔지는 감이 좀 오실 건데, 이 감을 가지고 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이 설명을.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자,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있잖아, 요 그림을 이제 보시고, 요 그림.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거든? 일단 내가 여기를 이제 a로 잡아야 되거든? 이 x값이 a인 이 점을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야? 어떤 열린 구간. 여기서 어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 맘대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열린 구간을. 뭐 열린 구간을 잡을 때 뭐 여기서부터 여기로 잡아도 되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
어떻게든 내가 이제 그 구간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열린 구간은.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저 x는 a를 반드시 포함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대해서 이제 그 함수값을 한번 따져보시면 이 가장 우뚝 소순 부분의 그 좌표가 a, fa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이제. 자, 내가 여기서 이제 구간을 또 이제 잡아볼게요. 구간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볼게. 근데 열린 구간이니까 양 끝점은 이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어떤 모든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FA가 F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이제 가지는 의미는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X가 A일 때의 Y값, 여기에 Y값이죠. X가 A일 때의 Y값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점들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X는 A일 때의 함수값이 주변의 다른 점들의 함수값보다 항상 얘가 크거나 같으면은, 그럼 얘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을 가지면은 가장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가장 위에. 가장 위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에는 그 x는 a에서 극대를 가진다라고 하고, 그때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다 라고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이제 좀 설명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적절하게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가장 우뚝 솟은 놈이 있다, 가장 함수값이 큰 놈이 있다, 그 놈을 극대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극소는 그럼 그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이제 통틀어서 우리는 극대 극소를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부르고요. 극값. 자, 그러면 극값이 이제 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우뚝 솟은 게 극대, 그 다음에 움푹 파인 게 극소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 극대 극소를 이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는 게.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그 x가 a일 때 미분이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진다라고 이제 취급했을 때에는 반드시 f'(a)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딱 이 상황이거든. 지금 함수 fx가 내가 부드럽게 그려놨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x는 a에서 지금 극값을 가지는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극대값을 가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니,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가 x축에 평행할 거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반드시 0이다라는 거야. 반드시 0.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분이 가능한 함수 있죠. 어떤 미분이 가능한 함수, 부드럽게 그려지는 함수들은 있잖아. 반드시 그 값을 가질 때에 그 값을 가지는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반드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그 값을 그럼 이제 앞으로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럼 그 값을 앞으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거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이제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를 만약에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x를 만약에 찾았다. 그럼 그 x 값에서 이제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미분에서 f'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과정이 극값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게 무조건 그렇다라고 해서 미분에서 0이 되는 x를 찾아줬을 때 그게 무조건 다 극대나 극소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뭔 소리냐면은, 자, 계속 이제 요 예시를 그리게 되는데 y는 x세제곱 있죠. y는 x세제곱.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점에서 이 원점 있죠, 원점.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0. 자, 얘는 그런 접선의 기울기가 0임에도 불구하고 극대와 극소를 가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옆에 이제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미분에서 0이 된다 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더라도 이게 x는 a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 값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지금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관찰해 볼 거야. 지금 이 함수에서 이 점 있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어질 거기 때문에 얘는 양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거 보셨을 때 얘도 이제 양수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 원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요 노란색이거든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고 했잖아. 0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얘 좌우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를 관찰하니까
왼쪽에서는 부호가 플러스, 오른쪽에서는 부호가 플러스지, 부호가 지금 바뀌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간에 잠깐 접선의 기울기 0을 찍고 가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 값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는 만약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뭐다? 얘는 이제 그 값을 가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야. 방금 전에 요거 그 값 가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요거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자, 요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0. 자, 이놈의 왼쪽을 봐주시게 되면은, 한 요 정도쯤을 봐주셨을 때,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니까 부호가 플러스란 말이지? 자, 얘보다 오른쪽을 봐주시자. 그러면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그거 보셨을 때,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것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반드시 얘가 그 값을 가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그 중간에 반드시 이렇게 0이 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0이 되는 순간이. 그래서 부호가 바뀌어야 반드시 그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가?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요거야, 요거. x는 a에서의 좌우에서의 부호가 이렇게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바뀌는 게. 반드시 부호가 바뀌어야 얘는 그 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밑에 극대극수의 판정을 본격적으로 보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에서 그치면 안 된다. 왜냐면은 얘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0임에도 불구하고 부호가 안 바뀌면은 극대극수가 아니다. 방금 전에 이 그림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바뀌어야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가지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좌에서 우로 갔을 때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그 모양이 극대다라는 거야.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극대를 가진다. 극대. 자, 반대로 극소를 가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건데, 지금 아까 여기 극소를 가지는 요점이 있었죠. 그죠? 요점. 자, 요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한번 판단을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부호가 플러스란 말이죠. 여기 이제. 아까 여기는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였다라는 거죠.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중간에 그 기울기 0을 이제 찍고, 그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0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마플로 바뀌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은 반드시 그 x값에서 극수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극수를 가진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제 아시겠나요? 이제 부호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 그럼 그 중간에 극대가 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그러면은 극소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자, 근데 여기 옆에 조그맣게 설명 나와 있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함수 fx가 미분이 지금 가능할 때만 지금 사실 다루고 있었는데, 미분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 값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돼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함수를 다 부드럽게 그렸었잖아. 근데 부드럽게 안 그려도 그 값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중에서 요 설명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인 게 요거야. 뭐가 있냐면은 y는 절대값 x 있죠. 절대값 x. 이렇게 V자로 꺾이게 그려지는 거잖아. 자, 얘는 지금 원점에서 꺾였으니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단 말이지. 자, 미분이 가능하지 않지만은 얘는 그 모양새를 봐봐. 모양새를 보시면 움푹 얘도 파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파였기 때문에 얘 x는 0에서 극소가 되는 거고 극소 값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반드시 기울기가 0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분이 가능할 때에는 기울기가 0일 때 극대극수의 후보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그 모양이 움푹 파여야 극소고, 아니면 움푹 이렇게 산봉우리처럼 솟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극대가 되겠죠. 극대. 모양이 파이거나 산봉우리로 튀어나왔을 때는 극소 극대가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미분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던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는 무조건 바뀌게 됩니다. 극대극소를 빠지실 때, 아까 따지실 때 극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거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도 똑같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얘 있죠.
얘 내려가게 되는 거는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고, 여기 올라가게 되는 거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극소를 가진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극대를 가지는 모양에서도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전에 우뚝 솟은 부분이 있다. 그게 극대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극대.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고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일단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설명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한 것에 대해서 이해한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해서 카톡으로 지금 좀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해도를 보내주세요. 안 보내시는 분들은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인가요? 안 보내시는 분들은 뭡니까? 안 보내시는 분들은 안 보내시는 두 명은 뭡니까? 잠시만요. 지금까지 한 거, 보내주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나머지 두 명, 지금, 얼마나 이제 이해를 했는지, 10점 만점에 해서 보내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 밑에 문제를 좀 이제 좀 풀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자, 이제 보시면,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주어진 구간에서 다음 함수의 증가 감소를 이제 조사하여라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거, 잠시만요. 이거 지금, 여기 오타가 어제 하나가 있었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오타가 있어가지고 요거 좀 수정 좀 해줄게요. 34쪽에 1-1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 오타거든요. 프린트가 거기에 잘못되어 있거든요. 요거 1부터 무한대 이렇게 바꿔주세요. 1부터 무한대 요거 바꿔주시고요. 1부터 무한대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시고, 자, 이 구간에서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라 라고 돼 있어. 일단 증가와 감소의 조사는 그 도함수 f'x를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 그럼 증가.
f'x가 0보다 작다. 감소야. 자, 근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은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를 잘 따져야 돼. 자, 일단 등호가 들어가면은 얘는 증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등호가 들어가다 쳐보자. 요런 함수를 생각해보자. 요거 상수함수거든요. 상수함수. 자, 요런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몇입니까? 모든 점들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야? 0이란 말이지. x축의 평행하게 그려지니까. 자, 근데 이런 상수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증가한다,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이러한 상수함수 같은 발레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원래는 없어야지만이 맞습니다. 반드시 도함수가 0보다 커야 증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도함수가 0보다 커야 반드시 증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지. 등호가 여기는 없죠. 자, 그럼 다시 이제 여기로 넘어와서 이제 여기로. 그래서 우리는 그 등호를 빼주셔야지만이 맞는데,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 한 번 더. 이제 이런 다항함수들 있잖아. 요런 다항함수들을 이제 푸실 때 증가함수 따지자고 했으니까 일단 얘 미분부터 한번 해보자. 이 f'x가 뭐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6x 플러스 2거든 이제. 자, 그러면 얘가 이제 0보다 크다라고 이제 되고 0보다 큰 부분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증가하는 범위. 반대로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나온 이제 범위가 뭐냐면은 그게 이제 감소하는 범위가 이제 되겠는데, 감소하는 범위가. 자, 근데 아까 등호가 안 들어가는 이유를 내가 설명을 했잖아. 상수함수 같은 그런 발레가 있음을 내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지금 이 함수가 상수함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그냥 직선이란 말이지.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그 상수함수 같은 모양새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등호가 붙습니다. 여기는 등호가 붙어요. 요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까지 포함을 해도 얘는 증가, 감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 모양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등호가 붙습니다. 아까 등호가 안 붙었던 이유는 이런 상수함수 같은 발레가 있었기 때문에 안 붙는 거였는데, 이런 일반적인 다항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서 우리가 범위를 따집니다. 그러면 자, 이제 위에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x의 범위를 구해주시게 되면은 3분의 1 이하. 3분의 1은 맞나요, 지금? 얘는 이제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이제 가지고, 잠시만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구간을 한번 작성해 보시게 되면은, 자,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구간 작성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대괄호로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의 1 이상이니까 이렇게 구간을 이제 표시를 할 수는 있거든.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저 1-1번 같은 함수는 있잖아.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 구간에서 이제 감소한다. 라고 따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구간에서는 그럼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 이 구간에서는. 근데 요 1부터 무한대까지 해당하는 구간은 위, 아래 어디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까? 완벽히 여기. 밑에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밑에 범위에. 1부터 무한대가 이 범위에 완벽하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완벽하게 들어가는 범위는 감소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 1부터 무한대까지 구간에서는 감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감소. 1부터 무한대까지는 감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소다. 자,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줄게. 디테일하게. 저 함수를 한번 좀 그려봅시다, 이제. 저 함수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거든요. 이거, 우리 이제 함수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변형해서 계산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자,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이제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요 정도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원점을 지나게 그려집니다. 지금 원점을 지나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가운데 이제 여기 이제 대칭축 있잖아. 대칭축. 그지? 대칭축. 이 대칭축이 이제 뭐냐면은, x는 3분의 1이야. 자, 이 함수의 모양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지금, x가 한없이 작을 때부터 3분의 1일 때까지는 증가라고 지금 판단을 했잖아. 이 그림을 보시면은, x가 한없이 작을 때부터 여기 3분의 1인 지점, 여기까지. 3분의 1까지 도달했을 때에는 지금 모양이 올라가니까 증가인 게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 3분의 1부터 쭉, 그 다음부터는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 3분의 1부터 그 다음은 지금 쭉 내려가는 모양새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모양새가 맞죠, 그죠? 이렇게 실질적으로도 확인이 또 이제 된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요 fx. 3차 함수식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여기는 일단 지울게요, 여기는. 일단 지우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일단 f'x가 이제 여기 4, 3, 1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가 이제 뭐 0보다 이제 큰 범위, 혹은 0보다 작은 범위, 이런 거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 지금, 이 식 자체가 일단 플러스 1이 있고, 여기 12x제곱이 있잖아. 그치? 12x제곱. 일단은 x제곱이 이제 짝수 차수니까 이 12x제곱은 반드시 0 이상의 값을 가지죠. 근데 뒤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 값 자체가 반드시 1 이상의 값을 가지는 거 맞습니까? 이 값 자체가. 여기 짝수 차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0 이상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부등식 자체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지, 그지? 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은 우리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하는 함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 근데 마침 또 이 범위를 또 이제 보시니까 모든 실수 x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동일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모든 실수 x에서 증가한다 라고 판단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얘는. 아까 문제랑은 조금 다르죠? 아까 문제는 0보다 큰 범위, 크거나 같은 범위, 작거나 같은 범위를 구했었는데 얘는 이제 그거를 나눌 필요가 없고 식 자체가 애초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증가하는 함수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 감소하는 범위 따져주시면서 아까 등호 들어갔던 거 생각 잘 해주시고요. 등호 들어갔던 거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2번을 일단 봅시다. 2번 2번 보시면은 요런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항상 증가 감소 조사는 미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f'x 계산해 주셔야 되고 미분해 주시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6x 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이 나오는데 우리는 증가하는 범위를 구해 주시려면은 이제 요거라고 했지. 요거 0보다 큰 거. 근데 다항 함수는 아까 뭐 상수함수 그런 발레가 없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얘는 이제 증가하는 그 구간을 따지는 거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소하는 구간을 따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부등식을 푸시면은 그게 증가하는 범위. 밑에 있는 걸로 푸시게 되면은 그게 그냥 감소하는 범위야. 자, 그러면은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6x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식을 써주실 수가 있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구해보시면 되고 자, 이 정도는 바로 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 자, 0보다 작은 범위, 사이 범위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0과 1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는 얘는 감소하는 구간이다. 라고 이제 쓰시면은 이게 답인데, 근데 우리가 수토에서는 범위로 안 적습니다. 구간으로 적습니다. 구간. 구간으로 그럼 어떻게 적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부터 무한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 여기에서 증가하는 거야. 괄호 이용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부터 1 사이의 구간에서 감소.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얘가 진짜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3번을 이제 보시면은, 자,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이번에는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는 범위를 구해주라. 라고 되어 있어. 방금 전 문제 보시면, 증가, 감소하는 범위를 찾는 거였는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기 위한 k의 범위를 찾으래.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미분을 일단 해보자고. 아까 증가, 감소 따지실 때 미분을 이제 했었잖아요. 미분을 해봅시다.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감소해야 된다라고 했지. 어디서? 모든 실수에서 감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그러면 이 모든 실수에서 감소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얘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얘가 0보다 작긴 작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다항함수는 등호가 이제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 많이 풀었던 거야. 수학 사항할 때 많이 했었죠. 이 좌변에 있는 2차 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축보다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양새로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런 모양새. 자, 이런 모양새로 이렇게 나오게 되려면 결국에 x축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어떤 관계식을 세워주셔야 됩니까? 이걸 보고 저 판별식이 어떻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이제 등호는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고 이제. 자, 그러면은 결국에 k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고 나갔다 풀어주시게 되면은 k의 범위가 마3과 그냥 3 사이에 있다라고 이제 봐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k의 범위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도록 하는 거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많이 이제 풀었었던 유형이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자, 이제 얘가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얘가 근의 분리랑 관련된 문제거든요. 수학상에서 근의 분리. 자,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열린 구간 1과 3 사이에서 증가를 하고 싶대. 그때 실수 a의 최소값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미분을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a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얘가 이제 일부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증가를 해야 된대. 일부 구간에서. 자,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볼 건데, 아까는 모든 실수에서 증가 감소를 따졌었잖아. 이번에는 일부 구간에서만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이 함수를 좀 그릴 필요가 있어. 정확히. 이 함수를 좀 그려주셔야 되니 완전 제곱식으로 좀 묶어주셔가지고 좀 변형을 좀 해볼게요. 변형을 이제. 자, 여기 이제 플러스 1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마이너스 1은 요거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쓸게. 그럼 완전 제곱식 정리가 이제 되죠. 마 3에 이제 x 플러스 1의 제곱에 더하기 3a 더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될 거란 말이죠. 자, 저 함수를 좀 그려볼 건데, 그림을 이제 그리실 때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이제 뭡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는 열린 구간 어디를 봐주셔야 되냐면은 1과 3 사이를 봐줘야 됩니다. 그럼 1은 좀 더 이제 오른쪽에 있겠고 3은 더 이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양쪽 끝은 이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구간에서 확실히 증가해야 된대. 증가. 그러면 우리 증가하려면은 그 f'x의 부호가 0보다 이제 어땠었어야 됐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이 구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 구간의 모든 함수값들이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 구간의 모든 함수값이 0 이상이 되려면은 가장 밑에 있는 점 있죠? 가장 밑에 있는 점이 0 이상이면 되지 않을까? 가장 밑에 있는 점이 0 이상? 왜냐면은 가장 밑에 있는 점이 최소값이니까 그 구간에서의 가장 작은 값이니까 얘가 0 이상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x에 3을 대입했을 때의 값 있죠? x에 3을 대입했을 때의 그 값이 0보다는 반드시 커야 식을 만족을 하겠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점 여기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잘 따져 주셔야 됩니다. 자,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자, 우리는 봐봐.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려면은 어때야 되냐면은 그냥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봐. 그러니까 f'3이 얘가 값이 딱 0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이 우리가 그 색칠한 빨간색 부분에서 이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는지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뻥 뚫려 있는 함수값이 0이면은 그 빨간색 범위는 이거 등호가 원래 없는 거였잖아요. 1과 3 사이가 열린 구간이니까 이 열린 구간에서는 반드시 0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얘가 0이면 빨간 범위는 0보다 클 거 아니야 확실히. 문제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뻥 뚫린 부분 f'3의 값이 0 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 식 하나만 있으면은 해결이 다 되죠. 그래서 3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 3 대입해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7에다가 368 마이너스 18 플러스 3a가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어주시게 되면은 a가 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을 4번 15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15라고 골라주시고요. 15라고 골라주시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함수를 그려놓고 어떤 조건식이 필요한지를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거 지웁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은 어떤 함수에 도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 자, 기니들이가 이제 있는데, 자, 기억. 먼저, 이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감소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 자,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될 거. 자, 우리는 어떤 함수가 이제 그려져 있을 때 그 함수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감소, 위로 올라가면 증가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뭔지를 잘 보세요. 지금 y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야. 미분한 함수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도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원래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원래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감소하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원래 함수가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려면 그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지. 0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함수들은 상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등호가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봐줍니다, 보통.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과연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해 주실 건데 지금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이 f'x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무한부터 a까지의 구간 어디냐면요. 여기가 지금 a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되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겠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제 이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해 주시는 건데 지금 f'x는 이 빨간색 구간에서 x축보다 위에 있으니 0보다 지금 크게 나오고 있죠. 0보다 크게. 그래서 얘는 이제 감소가 아니라 증가다. 기억은 틀린 설명이다라는 거야. 틀린 설명.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내려가는 모양새니까 얘는 감소가 맞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y는 fx의 그래프일 때 그렇게 따지는 거고 얘는 지금 fx가 아니라 도함수의 그래프잖아요. f'x잖아요.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x축보다 더 밑에 있어야 감소라고 따진다라는 거야. 차이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함수는 내려가야 감소. f'x의 그래프에서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감소인 거야. 반대로 위에 있는 부분은 증가인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니은은 금방 확인이 됩니다. 열린 구간 BC 사이에서 증가하냐라는 건데, 열린 구간 BC가 어디냐? 여기거든요, 지금. 자, f'x의 입장에서 봤을 때 증가하려면은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틀리다. 얘는 감소다. 밑에 있으니까 감소다라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디귿. fx는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가 지금 여기란 말이지, 그지? 지금 여기는 뭐 움푹 파이거나 우뚝 솟은 게 아니니까 얘는 극값을 갖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이제 맞다 틀리다, 얘는 이제 맞아 틀려? 여기에서 극값을 지금 가집니까, 여기에서? 우뚝 솟고 파인 게 아니니까 틀리다 라고 하면은 그게 또 이제 틀린 거야. 얘는 맞는 설명이야. 왜? 계속 지금 얘기를 하지만 원래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뚝 솟은 거나 아니면 움푹 파인 거, 원래 함수에서 봤을 때 그게 이제 극값을 가지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아니라 도함수잖아. 아까 도함수는 있잖아. 기본적으로 f'x의 좌우에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을 가진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봐봐. x는 a 근방의 부호를 관찰해 주시면 a보다 작을 때에는 플러스. 왜? f'의 값이 양수잖아, 지금.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보다 큰 쪽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왜냐면은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f'x가 지금 음수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f'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났으니 얘는 극값을 갖는 게 맞는 거고, 구체적으로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얘는 우뚝 솟은 거니까 극대를 갖는 상황이야. 극대값을 갖습니다. 정확히는 극대값을.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함수 fx는 x는 c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x는 c 근방에서 부호를 확인해 주시면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플러스죠. f'x가 지금 0보다 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의 함수 값을 가져서 플러스죠. 그러면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극소값을 갖는 게 맞는 설명이다. 그래서 답을 D, 3번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3번. 이게 조금 어려운데 헷갈린데 구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함수가 그려져 있는지를 따져주셔야 돼요. 어떤 함수가 그려져 있는지 잘 생각해 주시고, 일단은 여기 정리할 거를 좀 필기를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다음 6번을 이제 보시면, 함수 fx의 극값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극값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미분을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극값을 구하여라. 자, 이 극값을 이제 구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차 함수, 4차 함수를 이제 그리는 걸 이제 다룰 거고, 이제 극값을 구하려면 함수를 일단 그려봐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모양새를 보고 극대값이 몇인지, 극소값이 몇인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 과정을 좀 잘 밟아 가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런 다항함수, 여기서 4차 함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2x세제곱 플러스인데, 이런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다 미분이 가능합니다. 미분이. 자, 아까 미분이 가능할 때에는 극값을 이제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따지려면은 좌우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디테일하게 미분을 가능할 때에는 특별히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지점에서 극값을 가질 수가 있었어.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를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x는 a에서의 좌우의 부호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그 값을 가지는데 특별히 미분이 가능할 때에는 그때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거지. 미분이 가능할 때에는 그 값을 가지는지 따지는 여부는 좌우의 부호 변화가 가장 중요한 거야. 거기에 플러스 미분이 가능하면은 특별히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얘는 미분이 가능하니까 미분에서 0 되는 x가 후보가 되는 거야.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후보. 미분을 한번 들어가 보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를 싹 다 찾아주셔야 되는데 이거 최대한 인수분 해봅시다. 4x 제곱으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이제 나올 거거든요.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x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0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2분의 3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끝이 아니고요. 디테일하게 극대값을 극값을 얘네가 진짜 가지는지 아까 안 가지는 것도 있었단 말이지. 극값을 쟤네가 진짜 가지는지 아니면 가진다라고 치면은 걔가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런 판단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일단 아까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극값을 가지는지 여부는 뭘 따졌다? 좌우의 부호 변화를 본다. 이 f'x의 부호가 변하는지를 관찰을 해주셔야 되거든. 자, 그럼 그 부호 변화에 대한 관찰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증감표라고 부르는 걸 이제 작성을 하거든요. 증감표, 증가 감소표야.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할 겁니다. 요거를 이제.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막 표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있잖아요, 얘들아. 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표가 이제 맨 위에 이제. 그려지고. x, f'x, fx. 보통 막 이렇게 하거든, 이제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쟤는 지금 값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지금 이제 나눠줘야 되네. 보통 표를 이렇게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그래가지고, 이 x의 그 값, 혹은 x의 범위에 따라서 f'x의 부호, 그리고 fx의 값을 여기다가 싹 다 이제 적어주거든. 일단, 지금 그 f'x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후보가 두 개가 나왔잖아. 0과 2분의 3이 나왔잖아. 그럼 구간이 총 5개인 거야. 0보다 작을 때, 0일 때, 0과 2분의 3 사이일 때, 2분의 3일 때, 2분의 3보다 클 때 이렇게 5가지의 구간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일단 0, 2분의 3 여기다 이제 적고 이제 0과 2분의 3.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중간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점점점. 0보다 작을 때, 0과 2분의 3 사이일 때, 2분의 3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의 f'x의 부호 변화를 관찰할 거야. 일단 확실한 거는 우리는 f'x가 0이 되는 x를 찾은 거기 때문에 x가 0일 때의 f'x의 값은 0. x가 2분의 3일 때의 f'x의 값은 0은 당연하단 말이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부호를 따져볼 거야. 얘네의 부호가 뭔지를 따져볼 거야. 잘 보세요, 이거. 여기서도 어렵습니다. 우선, 그 x가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얘들아. 여기부터 지금 먼저 확인할 거야, 여기. x가 2분의 3보다 크면, 여기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여기 인수에 해당하는 부분도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x가 2분의 3보다 클 때에는 확실하게 부호가 양수야. 이건 확실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확인해줘야 될 거냐, 나머지를. x가 2분의 3보다 클 때부터 확인했고, 그 다음에 2분의 3을 거쳐서 이제 0과 2분의 3 사이에 들어올 때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를 관찰할 건데, 자,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분의 3을 건너뛰었잖아? 그러면은 0과 2분의 3 사이에서는 지금 얘가 음수로 나올 거고, 얘가 양수로 나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0과 2분의 3 사이에서는 얘는 부호가 아직 그대로, 얘는 부호가 바뀌겠죠. 왜 얘만 바뀌냐? 2분의 3을 건너뛰었으니까 2분의 3을 건너뛰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만 부호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였다가 0을 건너뛰어서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보자. 자, 그러면은 0을 건너뛰어서 x가 0보다 작아.
근데 x가 0보다 작아도 얘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호가 그대로 플러스죠. 제곱이기 때문에. 자, 얘는 이제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입니다. 음수. 양수 음수기 때문에 곱해서 음수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따져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거 부호 이거 쓰실 수가 있겠죠. 이거 부호. 일단은 가장 큰 놈이 플러스고 x가 2분의 3보다 클 때 그 다음에 2분의 3과 0을 거쳐가면서 부호 변화가 하나하나씩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2분의 3보다 클 땐 플러스였는데 2분의 3을 거쳐 지나가는 순간 2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호가 바뀌었고 0을 거쳐서 가는 순간 0은 이제 짝수 제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럼 뭐냐면은 그 2분의 3이나 0 이런 어떤 값을 거쳐서 갈 때 이 지수가 홀수면 지수가 홀수인 거를 건너뛸 때는 부호 변화가 일어날 거고 지수가 짝수인 놈은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 요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인 인수는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 짝수인 인수는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제 그 fx 함수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x에 0을 넣어주시면 원래 함수에 x에 0을 넣어주시면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이제 2분의 3도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3을 넣어주니까 여기 16분의 5가 나온대요. 계산해보면은 16분의 5.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기다가는 이제 뭘 채워주시냐면요. 그 f'x의 부를 보고 이 fx의 그래프의 모양을 여기다 줬거든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거니까 밑으로. 얘는 음수니까 밑으로. 얘는 양수니까 위로. 보통 이제 이렇게 그립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증감표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 수가 있거든, 그래프를. 이 대략적인 모양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시면 일단 대충 한번 그려볼게. 자, 밑으로 내려가 처음에. 근데 이제 x가 0일 때는 기울기가 0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0일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0보다 이제 클 때 0과 2분의 3 사이에서도 이제 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가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잖아요. x가 2분의 3일 때.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그 다음부터 증가하잖아.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 0을 찍어가지고 움푹 파이게 한 다음에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그려진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x값들을 이제 부여를 해보면은 여기가 이제 x가 0이 되는 지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x가 2분의 3이 되는 지점입니다. 2분의 3이 되는 지점. 그리고 그때 함수값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함수값도. 여기에 대한 함수값은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여기는 2고요. 여기에 대한 함수값을 이제 관찰을 해보시게 된 게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는 16분의 5다라고 이제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16분의 5. 점선을 좀 잘 그린 것 같네.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점선은 사실 안 그려도 되고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점선을 그렸고 사실 함수를 그리실 때는 사실 이 모양만 딱 그리면 안 되고 그 x축, y축, 좌표축도 사실은 같이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좌표축을. 그래서 사실 순서는 좌표축을 먼저 그리고 이 함수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모양새만 먼저 좀 그려놓긴 했는데 좌표축을 이제 그려줘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함수를 그리실 때는 함수를 먼저 그리고 좌표축을 그리지 마시고 반드시 좌표축을 그리고 함수를 그리세요. 반드시.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좌표축을 그리고 함수를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x가 0이니까 여기가 이제 y축이 될 것 같고요. y축. 그러면은 이제 x축은 좀 더 밑에 있겠네. y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줄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저 4차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는 4차 함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좌표축을 먼저 그리고 함수를 나중에 그리셔야 됩니다. 순서가 원래 그래요. 그러면 모양을 보니까 극값을 가지는 부분을 확인해보니 여기 맞습니까? 움푹 파였죠? 그래가지고 극값을 가지게 되는 게 16분의 5가 극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x가 2분의 3일 때 극소값이 이제 몇이다? 16분의 5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분의 5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리를 이제 하시고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아시겠죠, 이거?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증감표도 지우겠습니다. 저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를 이제 보시면 함수 fx의 극대값을 라지에 비속값을 스몰n이라 할 때 둘이 더해라 라고 돼 있거든. 똑같이 방금 전에 요거 했던 거랑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거 했던 거랑. 우리는 방금 전에 어떻게 했었냐. 자, 먼저 미분을 해줬었죠. 미분을 해서 저거 이제 다 씁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였어. 자,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x를 일단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이 부호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확인해 주시는 건데, 일단 3,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 정도는 바로 이제 암산으로 인수분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x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x는 3, x는 마이너스 1이 나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저거를 토대로 증감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증감표를. 근데 이제 조금 선을 일일이 좀 저는 그리기 귀찮아가지고 선을 그냥 안 그리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쓰고 마 1하고 3. 이 정도로 그냥 간략하게 좀 쓸게요. 잘 이해하세요. 자, 일단은 마 1과 3일 때에는 f'x의 값은 당연히 0입니다. f'x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한 것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0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 변화를 관찰을 해보자. 이거 x가 3보다 클 때, 자, 여기부터 3보다 클 때부터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3보다 크면은 여기 다 양수되는 거 맞습니까? 양수로 나오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보다 클 때는 양수입니다. 3과 마이너스 1 사이의 범위, 자, 3보다 클 때 비교했을 때 3을 건너뛰었으니까 여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겠지. 이거 홀수 제곱이니까.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또 건너뛴다. 여기도 홀수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부호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어. 근데 당연히 부호 변화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이 f'x 자체가 이거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3이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3보다 크고 마일보다 작은 부분은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저 함수값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는 게 맞겠죠? 반대로 마일과 3 사이의 범위에 대해서는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음수로 나오는 게 당연히 맞는 상황일 거야. 자, 부호 변화까지 확인을 해줬고, 이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죠, 그죠? 일단 그림 그려보고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실 건데, 주의하실 점, 여기다가 넣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그 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원래 함수의 값. 그렇기 때문에 위에다가 넣어줘야 되겠죠? 자, 위에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몇입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마 1, 마 3, 플러스 9, 플러스 5 해줘가지고 이제 10 나오는 것 같고, 자, 3을 넣어주시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3을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2인가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값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요 부호 보고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올라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럼 요 증감표를 토대로 이제 여기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볼 건데, 반드시 X축, Y축부터 그리시고, 이거를 거기에 끼워서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점을 찍어보자.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1,10의 대략 이 정도쯤을 해보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0이, 한 요 정도쯤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이제 뭔가 그 값이 되는 거고,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여기니까 여기까지 증가하고, 마일부터 3은 감소잖아, 감소. 그러니까 여기서는 감소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3에서부터는 쭉 올라가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이제 맞는 거지. 이런 식의 모양새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래프 그릴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주셨었어야 되는 거는, 지금 y절편이 지금 양수인 것처럼 그랬잖아. 진짜 y절편이 양수인지도 따져야 돼. 근데 다행히 양수니까 문제가 없지. 5가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림은 이제 문제없이 그림을 그려줬고, 우리는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극대는 우뚝 소승 부분의 함수값.
극소는 음수 파인 부분의 함수값. 요것들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니, 이제 우리는 극대를 10, 극소를 마이너스 22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더해서 마이너스 11을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증감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까 F'의 부 변화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어나면은 극대라고 얘기를 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 그러면 극소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사실 이 증감표에서도 극대 극소가 바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굳이 그림을 안 그리고도. 하지만 그림을 우리는 그리는 연습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림을 이제 그려줌으로써 수투를 인지하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 8번을 보시면 자,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대값 4를 가질 때 다음의 값을 구해주라 라고 이제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fx가 1에서 극값 4를 가진데 이 극값이라는 거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1 넣어서 4라는 함수값을 가진다라는 거야. 즉 f1이 4라는 겁니다. f1이 4. 그래서 1을 그냥 넣자.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이제 4다 라고 이제 식을 이제 쓰실 수가 있겠고요. 식을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 그냥 뭐 마이를 넘겨가지고 a 플러스 b는 5라고 이제 봐주실 수가 있겠죠. a 플러스 b는 5구나.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x는 1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게 다항 함수는 그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곳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했죠. 이 얘기는 저걸 이제 미분을 이제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식이 이제 나오겠는데, 이런 식으로 x가 1일 때 극값을 가지니 1에서 이제 도함수의 값이 0이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1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극값은 그 미분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는 과정이었죠. 그 x가 지금 미리 1이라고 주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는 0 들어가가지고 a는 3, b는 2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a는 3, b는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a는 3, b는 2가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는 요거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곱해주면 4번.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 최대치구나. 네, 일단은 뒤에를 원래 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할 거고요. 진도는 여기까지 이제 할 거고, 일단 여러분들은 뒤에 문제를 지금 좀 풀어 보시는데요. 일단은 문제를 어디까지 풀어 보시냐면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요. 문제 하나만 좀 더 확인해 낼 게 있는데, 이거 하나만 좀 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스타트업을 좀 보셔야 되는데, 수학2 스타트업 있으시죠? 수학2 스타트업. 이거 322번을 좀 봅시다. 322번. 322번을 보시고, 스타트업 322번을 보시고요. 스타트업 322번. 322번. 요거를 보시고, 스타트업 322번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카톡으로 좀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있다고. (322번입니다)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고 계십니까? 322번. 보고 계십니까? 예, 322번입니다. 오케이. 322번을 좀 보시면, 자, 요거, 증가 감소와 관련된 유형인데요, 요거. 증가 감소와 관련된 유형. 자,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자, 문제 보시면은 함수 fx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고요. 함수 fx의 그래프.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 옳은 것을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게 지금 그림이 조금 안 보이니까 요거 확대한 거를 좀 다시 좀 볼게요. 확대한 거를. 잠시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보실게요. 자, 이제 요거 이제 보시면은, 이거, fx고. 자, 이제 1번은 이제 뭐냐면은, a, b가 이제 음수이냐라는 걸 이제 따지는 거고, 지금 fx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일단 요거를 좀 다 좀 미리 써놓겠습니다, 이거 이제. 다 미리 써놓을게요. A, D가 0보다 크다. B, C가 0보다 크다. B,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이 3차 함수가 X축과 지금 만나는 점이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마3이란 말이지, 이제. 그지? 그게 나와 있어. 자, 우리가 요 각 항의 개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각 항의 개수의 부호.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얘를 이제 일단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최고차항 개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함수의 극한을 좀 떠올리시게 되면은 x가 만약에 이제 무한대로 가. 리미트 x가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은 자, 얘가 무한대로 가면은 세제곱해도 무한대로 가는데 a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플러스 무한인지 마이너스 무한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지금 모양을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쭉 올라가니까 결국 최고차항 개수 a의 부호가 플러스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은 최종적으로 우상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면은 무조건 그 함수는 우상향으로 그려져야 돼. 최종적으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다. 그럼 함수가 막 이렇게 그려지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 양수면은 막 그려지다가 끝에 결국 올라가게 그려지게 되면은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b의 부호를 따져 주셔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이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게 되는 즉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찾는 3차 방정식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세 근의 합이었죠.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이었단 말이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근데 지금 세 근이 이미 주어졌잖아. 2하고 마이라고 마3 이렇게 세 개를 주어줬으니까 얘네 세 개를 더해주시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거잖아. 이제 세 근의 합이.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입니다. 근데 a는 지금 양수란 말이지. a가 양수. 그럼 b가 어떤 부호를 가져야 되냐면은 b는 반드시 양수로 나와야 되겠죠. 양수로. 그래서 b의 최종 부호는 양수라고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양수. 이런 식으로 따져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 말고 D를 먼저 따져볼게요. D. D는 이거 그냥 y절편이야. x에 0 넣어주셨을 때의 값이니까 이 함수의 y절편이 어디 있는지 따져보시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음수값이잖아. 그래서 y절편 D는 이제 반드시 음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세 개 확인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C인데 C는 어떻게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은 이 함수를 미분을 좀 해주셔야 돼. 미분을. fx를 이제 미분을 이제 해주시게 되면은 미분을 해주시면 f'x는 3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로 나오는데 이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2차 방정식의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의 곱 있죠. 두 근의 곱.
얘를 좀 생각해 주신다. 얘를 생각해 줄 거야. 그러면은 이 도함수, 이 2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이 x값이 도대체 뭐냐면은 이거 f'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함수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들 있잖아. 여기 알파가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 여기 지금 베타가 있잖아, 이제. 그지? 그래가지고 이 알파 베타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그러면은 지금 두 근 중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잖아요. 그쵸? 알파 음수, 베타 양수죠?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이 뭐다? 음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두 근의 곱이 음수다. 그래서 A는 최고차항계수 양수였는데 얘가 음수가 나오려면은 C가 음수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C는 얘는 음수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고 요걸 토대로 5개 해결해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A, B, C, D 순서대로 마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A, B 곱했을 때 양수가 나와줘야 되고요. 틀렸고. A, C는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줘야 되고 틀리고. A, D 또한 곱해서 음수가 나와줘야 되니까 틀리고. B, C는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줘야 되니까 틀리고. 근데 B, D는 곱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음수 나오는 게 맞다. 그래서 5번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5번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